자, 이번 시간에는 CSS 선택자 중에서 의사 요소 선택자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 요소 선택자라는 건 HTML에는 원래부터 없었지만 CSS를 통해서 내용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문법은 요소의 앞에 before, 요소의 after, 내용의 D. 자, 우리가 HTML 태그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냐면 시작 태그, 그리고 그 안에 내용, 그 다음에 종료 태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H1, H2로 치면 H2 시작 태그, 안에 내용, 그 다음에 종료 태그예요. 자, 이 before와 after는 어디를 선택하는 거냐면 before라고 하면 H2의 before라고 하면 기존의 컨텐츠의 앞자리,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를 선택하는 거고 after는 컨텐트 D 이 자리예요. 요 자리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다가 글씨 쓴다거나 해당 요소에다가 크기를 준다거나 크기를 주고 배경을 준다거나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요소를 선택해서 스타일을 한번 적어 볼게요. 원래 HTML은 없었지만 CSS를 통해서 그 자리에 하이픈을 넣고 색깔을 한번 변경해 볼까 합니다. 제목에다 적용을 해 볼게요. H1에 before, H1의 기존의 내용의 앞자리에 빈 공간을 만들고 컨텐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글씨를 쓰면 그러면 해당 글씨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고 색깔을 변경해 볼게요. 블루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HTML에는 하이픈이 없지만 CSS적으로 하이픈이 이렇게 생겼고요. 뒤에도 만들어 볼게요. 애프터에도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전 여기 한 칸 정도의 공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이픈 뒤에 한 칸, 여기는 앞에 있어야 되니까 앞에 한 칸 이렇게 떨궜습니다. 이게 공백이 수십 개 있어도 브라우저 하면은 한 칸 이상의 공백은 무시하죠. 그래서 화면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친구와 같이 앞뒤에 원래는 없었지만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 요거 외에도 이 앞자리에다가 H2 요소에다가 특수문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화살표를 한번 넣어 볼까 합니다. 화살표는 유니코드를 검색해서 한번 넣어 볼까 해요. 유니코드 검색은 유니코드 룩업 사이트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유니코드 룩업 사이트에 와 있고 여기 검색에서 에로우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에로우라고 검색을 해 봤습니다. 에러우라고 나온 거에서 이 부분을 써볼게요. 자, 해당 부분은 지금 HTML에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헥스 코드로 하면, 유니코드로 하면 앞에 OX는 제외하고 E2C가 얘의 유니코드가 됩니다. 그러면 유니코드로도 화면에 출력할 수 있어요. 볼게요. E2C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H2의 before 요소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컨텐트에다가 역슬래시 하고 E2C라고 합니다. 하시고 저장하고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는 유니코드만 넣을 수 있고요. 아까 다시 룩업 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에 이 부분은 뭐냐면 HTML 태그란 말이에요. 저걸 복사해서 만약에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해당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표시를 만약에 여기에 넣으시면 그러면 그냥 이 글씨가 생으로 나오지 해당 코드를 변환해서 화살표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유니코드를 쓰는 곳, 이 부분은 이거 엔터티 코드라고 불러요. 엔터티 코드를 쓰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HTML은 원래 없었지만 CSS적으로 내용의 뒤에 또는 앞에다 공간을 만들고 글씨를 써봤고요. 글씨 쓰는 거 외에도 앞뒤 공간을 만들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준다거나 그런 거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다음 선택자 보겠습니다. 다음 선택자는 구조 선택자를 볼게요. 16번 보겠습니다. 구조 선택자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제를 보면요. 16번 보고 있고요. 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서 이 리스트에다가 아이디나 클래스명을 넣지 않고도 첫째, 둘째 또는 막내, 특정 번째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싶어요. 자, 순번을 이용해서 요소를 선택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첫째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li 중에 첫째 요소
li 중에 첫째 콜론하고 first child라고 합니다. child. 첫째를 선택했어요. 첫째를 선택하고 밑줄이 나오게 해볼게요. 텍스트, decoration, underline 밑줄이 나오겠습니다. 첫째. 막내도 저는 밑줄이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룹 선택자를 이용해서 얘와 li의 last child까지 한꺼번에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첫째와 막내가 밑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저는 세 번째 li의 nth child를 이용해서 nth child 안에 가로 안에다가 숫자를 넣게 되어 있고요. 숫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 요소를 선택한 겁니다. 셋째. 그래서 숫자는 여기서 여기 1, 2, 3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돼요. 자, nth child 이용해서 지금 제가 세 번째라고 선택을 해줬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nth child는요. nth child는 어떻게 활용할 수도 있냐면 이 가로 안에 수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수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홀수 번째, 짝수 번째 이런 걸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홀수 번째, 짝수 번째를 선택해서 해당 요소에만 배경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은 주석 처리하고요. li의 nth child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숫자를 적어볼게요. en이라는 수열을 넣었고요. 백그라운드 색깔을 실버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짝수 번째에서 배경색이 바뀌고 있어요. 자, 지금 저렇게 제가 en이라고 썼을 때 저 n은요. n분의 1을 할 때 그 n입니다. n은 0부터 시작해요. 무조건 0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 n은 무슨 뜻이냐면 2에 0 여기에서 붙어 있으면 곱하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0이라고 하면 0번째는 없으니까 안 나온 거고요. 2 곱하기 1 하면 2니까 두 번째가 선택이 된 거고 2 곱하기 2 하면 4니까 n은 1씩 늘어나면서 0에서 1씩 늘어나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 n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서 리스트가 하나 더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가 몇 개가 오든 간에 우리가 일일이 해당 요소한테 클래스명을 이렇게 넣는 비효율적으로 코딩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짝수 번째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홀수 번째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홀수 번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0은 0에다가 1을 더하니까 1, 3, 5, 7, 9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겠고요. 저렇게 스타일을 잡은 거 짝수와 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도 변경할 수 있냐면 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얘도 주석 처리하고요. 짝수 번째는 even 이라고 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하고 보면 똑같이 홀수는 odd 이상한 거라고 해서 odd 홀수로 해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구조 선택자입니다. 이 구조 선택자를 활용하시면 HTML은 정말 깔끔하게 유지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7번 보도록 할게요. 17번을 열어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제 누구를 선택하고 싶냐면 해당 요 요소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H2만 선택해서 배경색을 실버로 주고 싶어요. 얘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택자를 써볼게요. H2에 첫째니까 first child라고 선택을 하고 백그라운드를 실버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H2의 첫째라고 했는데 왜 안 나올까? 자, 일단은 지금요, 이 요소들은 H2 태그는 첫째가 아닙니다. 첫째가 아니라 둘째예요. 바디 입장에서 보면 바디가 부모고요. 부모의 자식 요소 H1, 2 이렇게 있을 때 H1이 첫째고 얘가 둘째야. 그러니까 첫째로 했을 때는 얘인데 앞에 선택자가 H2니까 안 맞아서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당연히 이렇게 돼 있으면 H1이 나오겠죠? H1은 첫째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별도의 클래스명이나 아이디를 넣지 않고도 지금 저 H2 태그들 중에서 첫 번째를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이 태그들 중에 요것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같은 종류들 중에 첫째라고 쓰실 수 있어요. 그게 first of type입니다. first of type 하고 보시면 이 타입이 같은 것들 중에서 첫째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확인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다른 요소가 있어도 H3에서 만약에 헤딩 3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도 얘가 첫째고요. 만약에 여기 중에서 난 둘째, 그러면 같은 종류들 중에 둘째라고 해서 얘를 선택하고 싶었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nth of type에서 같은 종류들 중에 둘째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같은 종류들이고 이 같은 종류들 중에 둘째라고 해서 H2를 선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18번 상태 선택자를 볼게요. 18번 상태 선택자를 보겠습니다. 자, 18번 예제를 보고 있습니다. 약관 보기 해서 이거 클릭하면 약관 보기 보면 링크에 앞에 샵이 있고 팔러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은 이 페이지 안에서 아이디명 팔러시 위치로 이동하라라는 뜻이에요. 아이디 팔러시가 지금 여기에 있네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화면 높이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약관 보기를 클릭하면 약관 보기가 나오도록 그 페이지 위치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이동하는 게 보이게끔 잠깐 높이를 줄여서 확인을 해봤고요. 자, 여기에서요. 지금 약관 보기를 눌렀을 때 저는 누구의 스타일이 바뀌게 하고 싶냐면 얘의 스타일이 바뀌게 하고 싶어요. 요거. 자, A 태그 약관 보기를 클릭했을 때 타겟을 받은 약관 보기의 스타일을 바꿔보고 싶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게요. ID 팔러시 입장에서 스타일 보겠습니다. ID 팔러시 입장에서 얘가 타겟을 받은 거예요. 타겟을 받으면 이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가 링크를 클릭해서 타겟을 받으면이에요. 링크를 클릭해서 해당 요소가 타겟을 받으면 받은 요소를 선택한 겁니다. 그 요소를 선택해서 배경색을 그린으로 글씨를 흰색으로 바꿔봤어요. 자, 그러면 주소 표시줄에 조금만 늘려보겠습니다. 주소 표시줄에 보면 뒤에 샵하고 팔러시가 있으면 해당 링크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해당 부분을 다시 지우고 볼게요. 지우고 이렇게 보면 얘는 약간 보기가 포커스가 타겟이 안 먹은 거고 클릭을 딴 해보면 이제 이 요소가 ID 팔러시가 타겟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대로 배경과 글씨 색깔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태 선택자 중에 타겟을 받고요. 그 다음은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yes or no 해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있어요. 지금 yes를 클릭했을 때 우리 폼에서 배웠죠? for와 id가 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yes를 클릭하면 누가 활성화됩니까? input이 체크가 되겠죠.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체크가 됐습니다. no를 클릭하면 당연히 no가 체크가 되고요. 자, 지금 CSS는 누굴 바꿔보고 싶은 거냐면 체크가 됐을 때 이 요소의 스타일을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체크가 됐을 때. 자, 우리가 이 녀석을 클릭을 하면 라벨을 클릭하면 누가 체크가 되냐면 인풋이 체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인풋, 체크가 된 인풋부터 먼저 선택을 해본다라고 하면 인풋의 checked입니다. 그럼 체크된 인풋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쟤를 변경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상태 선택자 중에 얘가 라디오 버튼이나 또는 체크박스가 클릭이 된 거예요. 활성화가 됐을 때를 선택하는 게 체크입니다. 자, 저 체크가 됐을 때 저는 누구의 스타를 바꾸고 싶은 거냐면 얘가 아니라 이 뒤에 따라오는 라벨을 선택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인접 형제 선택자에서 배웠던 플러스 바로 뒤에 따라오는 라벨을 선택을 하고 해당 요소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실버로 바꿔볼게요. 자,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지금 체크된 거 뒤에 따라오는 요거 녀석
마찬가지 yes도 저렇게 스타일을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 동의 부분도 체크가 됐을 때 동의라는 부분의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해당 요소도 선택해서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얘가 input, 이것도 input이니까 input가 체크가 됐을 때 해당 요소의 뒤에 따라오는 라벨의 스타일이 바꿨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전송 버튼이 지금 disabled, 즉 클릭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클릭이 안 되게 되어 있는 저 disabled라는 요소를 선택해서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disabled라고 있습니다. disabled라고 하면 지금처럼 disabled, 비활성화되어 있는 버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스타일 조금 바꿔보면 기본적으로 저렇게 브라우저 차원에서 약간 흐리게 표현을 해주고 있지만 저는 또 제 스타일대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버튼 중에 disabled 되어 있는 요소를 선택했고 해당 요소의 배경색을 바꿔 보겠습니다. 글씨 색깔도 살짝 회색으로 바꿔 볼게요. 밝은 회색으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disabled된 요소의 스타일도 선택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상태 선택자입니다. 자, 선택자에서 마지막 한 가지 부정 선택자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19번 볼게요. 부정 선택자입니다. 자, 저는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싶냐면 여기에서 H1 태그 말고 이 요소를 모두 선택해서 해당 요소의 색깔을 그린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쓰실 수도 있을 거예요. H1, H2, P, A 해서 이렇게 해서 컬러를 그린으로 바꿔라고 해서 이렇게 색깔이 그린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이러면 만약에 여기 헤더 안에 다른 요소가 더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어떤 요소가 들어오든 간에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태그를 모두 선택해서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쓰시면은 이 안에 다른 요소가 들어오는 걸 커버할 수가 없죠. 그 요소를 또 선택해서 색깔을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어떤 게 오든 간에 즉 H1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태그를 선택할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태그, 자, 부정선택자의 문법은요. 콜론 다음에 여기에 not 하고요. 가로 안에다가 선택자를 씁니다. 그러면 가로 안에 선택자를 제외하고 모두예요. 가로 안에 선택자를 제외하고. 자, 그럼 전 누굴 지금 제외하고 싶은 겁니까? H1. 헤더 안에서 모든 요소, 우리가 유니버설 셀렉터 이렇게 해서 선택을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모든 요소를 선택해서 지금 그린으로 바꾼 거죠. H1까지 포함해서. 그게 아니라 여기에 콜론 not 하고 누구요? H1을 제외하고 나머지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화면과 같이 H1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소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이런 리스트나 목록에서 막내 빼고 또는 첫째 빼고 다른 요소들의 스타일을 지정할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마지막 요소를 제외하고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만 선택을 해서 해당 요소의 배경색을 실버로 바꾸고 싶대요. 그러면 이렇게 LI에 not하고 누구요? 막내를 last child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child로 선택을 하고 해당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LI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실버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막내를 제외하고 나머지 LI를 선택해서 배경을 바꿔봤습니다. 이럴 때 부정선택자가 굉장히 유용합니다.